자, 봅시다. 241페이지에 법조문 25조 1항은 이제 점검을 마쳤고, 보세요. 마쳤고,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취지는 별로 중요한 거 없어요. 보세요. 거래 당사자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전문 지식이 부족한 걸 전문 지식을 갖춘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충해줘라 라는 취지의 의무가 바로 확인 설명 의무라. 알겠어요? 자, 이번에 확인 설명 의무 내용해가 제일 밑에 양갈 1번에 의무자 해놨죠. 아까 공부했자 누굽니까? 개업공인중개사다 라는 거지.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다. 근데 누구도 확인 설명 행위를 할 수는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할 수는 있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뒷페이지 242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그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한번 봐봐요. 즉 법적 의무자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본인의 판단으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다. 누구도 소속 공인중개사도. 물론 이 경우 법 규정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된다? 성실 정확하게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적어놓은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봐봐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의 의무는 없는데 할 수는 있다. 그런데 할 수 있어가 할 때는 누구처럼 해라. 개업공인중개사처럼 성실 정확하게 해라.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처럼 성실 정확하게 안 했어. 불성실하게 했어. 그래서요. 또 근거자료도 제시해야 되는데 안 했어. 누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럼 위반이다, 위반 아니다? 위반이다라는 거야. 자격정지입니다. 알겠어요? 자격정지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 적어 놨잖아. 봐봐요. 확인 설명 의무의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다만 소속 공인중개사도 확인 설명 의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소속 공인중개사가 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처럼 해야 되는데 성실 정확하게 행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슨 정지? 자격정지. 근데 누구는?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과태료 하는 게요. 자, 그래서 봐봐요. 시험 지문에 일이 된단 말이에요. 요 따옴표 있지? 따옴표. 성실 정확하게 행위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요 시험 지문에 나왔어. 근데 앞에 주어가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렇게 붙어보면 뒤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붙어야 되고 요 따옴표 앞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라고 주어가 붙어보면 뒤에 자격정지가 붙어야 되고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래서 항상 위반 시의 제재를 기억할 때는 판단하거나 할 때는 그렇죠. 위반 내용만 보지 말고 그렇죠. 누가 위반했느냐도 꼭 보시라라는 거야. 위반 내용은 같나 안 같나? 같잖아.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500만원 과태료고 그렇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뭐 자격정지고 위반 내용은 같은데 위반의 주체가 달라지니까 제재가 달라지잖아. 알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알겠어요. 이 불법을 공부할 때는 뒤에 제재가 뒤따르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불법의 내용만 보지 말고 그 내용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누가 했느냐. 알겠어요? 그것도 꼭 점검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똑같잖아요. 봐봐요. 살인을 저지르는데,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데, 뭐, 20살짜리가 살인행위 한 거 하고, 그렇죠. 10살짜리가 살인행위 한 거 하고, 같나, 다르나? 결과는 똑같지. 근데 제재가 같나, 다르나? 다르잖아.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거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됐고, 알겠어요? 양가로 2번으로 갑니다. 시기 해놔서 아까 동그라미 쳤는데 알겠어요? 언제 전에 해야 된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는 거다. 그럼 공부 끝났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중개 의뢰 받지도 않았는데 확인 설명할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확인 설명 행위의 시기는 중개 의뢰 받은 때로부터 뭐 중개 완성되기 전에 요리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럼 공부 끝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됐고, 그렇죠. 저 밑으로 가서 양갈로 3번에 상대방 해놨습니다. 이것도 뭐 잔뜩 적어놨지만 누구한테 설명하는 거다? 에이, 또 제가 봐요. 제가 항상 중개 의뢰인은 양쪽에서 등장할 수 있다는 걸 놓치지 마라 그랬잖아.
어이?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 권리를 뭐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 알겠어요? 그 항상 입에서 중개 의뢰인 갈 때, 알겠어요? 이전 중개 의뢰인과 취득 중개 의뢰인을 구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면 꼭 구별해서 표현을 하세요. 알겠어요? 아까 취득의 동그라미 쳤잖아. 그러면 확인 설명의 상대방은 누구다?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 그 취득이라는 글자를 이전으로 싹 바꿔보면 O다 X다. X잖아요. 알겠어요? 예? 그렇게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출제된 걸 재탕, 삼탕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많은데 한 번 출제된 걸 재탕, 삼탕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어요? 별로 안 중요한 것들은.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기출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공부할 필요성은 사실상 약해. 근데 한번 출제된 것들하고 다 공부하면 100점 나와요. 근데 우리가 100점을 목표로 하지는 않잖아. 적어도 80점 정도로 목표를 잡고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출제된 것다고 해가지고 그것까지도 꼭 알아야 되겠다 욕심 부리면 너무 부담스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됐죠? 그 다음 243페이지에 양갈로 4번에 확인 설명할 사항 했잖아. 그렇죠? 아까 앞에서 몇 가지? 9가지 했잖아. 그렇죠? 근데 밑에 표를 만들어 놨어요. 표는 왼쪽이 확인 설명 사항이고 오른쪽이 뭐?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시 공개할 사항에가 비교표를 만들어 놨잖아. 그래서 이 왜 비교표를 만들어 놨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까지는 이 비교해서 공부를 안 하면 틀리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요즘에는 비교 안 하시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른쪽 거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시 정보 공개할 사항은 지난주에 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지난주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는 뭐다? 며칠 이내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는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 신문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뭐 해야 된다?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공부했잖아. 알겠어요? 그럼 공개할 때 알겠어요? 공개할 때 거래 정보망에 공개도 되고 뭐 일간 신문에 공개도 되는데 알겠어요? 공개할 정보들은 어떤 거냐? 요런 사항들이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럽니다. 이 말이야. 그때 거래정보망 가는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았어요. 지정한 거래정보 사업자가 설치 운영하는 그 정보망만을 말하는 거다 하면서 설명 다 했잖아. 그래서 직방, 다방 이런 거는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현재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은 지금 2개밖에 없어요. 그러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 가는 게 있고 한국부동산원 가는 게 있지. 그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테크 가는 정보망이 있어. 그 2개 뿌이라. 알겠어요? 됐죠? 그러면 왼쪽 9가지 1번부터 뭐 8번까지인데 9가지입니다. 9가지인데 가지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데 법조문에는 1번부터 몇 번까지로 적혀져 있는데 9번까지 적혀져 있는데 왜 이 표는 8번까지밖에 안 나오느냐? 그러세요. 전속 중개계약 체결 시 정보 공개할 사항하고 비교표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8가지로 줄어들어 본 거야. 알겠습니까? 비교표를 만들다 보니까. 자, 그래서 왼쪽 칸에 있는 1번부터 8번까지 내용을 다 별표를 해둬야 돼요. 이거는 문을 수도 있지만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만은 안 나오더라도 이 9가지를 외워두는 것이 공부하는데 편해. 알겠어요? 공부하는데 앞으로 실무 공부하는데도 편하고. 알겠어요? 근데 이 9가지를 외울 때 알겠어요?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 우리 중개사 자격 시험 과목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외우려고 해봐요. 왜 공시법을 공부하는지, 왜 감정평가 지식을 공부하는지, 알겠어요? 왜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는지, 왜 공법을 공부하는지, 왜 세법을 공부하는지 한번 생각해가면서 요 9가지를 싹 들다 보면은 뭐다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른다 안 떠오른다? 떠오른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지금 당장 1번 같은 것도 봐봐요.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건축구조, 건축연도 등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이래 있잖아. 이걸 확인해가 설명하라는 거야.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 보고. 그럼 확인할 줄 알아야 되겠지? 그 설명할 줄도 알아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 무슨 과목을 주로 공부하노? 공시법을 주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알겠어요? 거기다가 건축물 대장도 한번 볼 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 공시법 시험 시간에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은 공부하겠지? 하는데 건축물 대장은 공부하나 안 하나? 공시법 시간에 하나? 안 하지. 안 하잖아요. 당연히 안 하지. 알겠어요? 책에도 안 나오지. 알겠어요? 토지에 관한 것만 공부하잖아. 건축물 대장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없잖아. 건축물에 관한 정보지. 그 지난번에 요 지적 공부, 응? 공시법에서는 지적 공부 위주로 공부를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 위주로 공부하잖아. 그 공시법 하는 게 두 개 법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뭐? 저 지금은 지적법이라고 안 부르지만은 강의의 편의상 지적법이라고 부르도 괜찮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돼 있느냐 하면은 공법이 아니고 공시법. 그 왜 법 이름을 지적법에서 그렇게 바꿔버리느냐 하면은 그렇지요. 평면 지적에서 입체 지적으로 뭐다 정부의 지적 제도가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평면 지적에서 무슨 지적? 입체 지적. 그래서 공간 정보 이래 된다. 땅 속에 뭐가 묻혔는지까지도 다 기록하자라는 소리지. 알겠어요? 땅 표면에만 정보를 기록하지 말고.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걸 공부하는데 그때는 주로 무슨 공부 위주로 공부한다? 지적 공부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량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청량을 해야 뭐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할 거 아닌가 돼.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나온 정보를 가지고 뭐다 권리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법 지식을 공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은 공부할 게 있겠나? 없지. 그러니까 실무 문제라고 막 건축물 대장을 물어버리면은 또 여러분들이 당황해하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겠어요? 여러분들 공법 공부 하나 안 하나? 하잖아. 그럼 용적률 가는 것도 공법 시간에 공부 하나 안 하나? 하잖아. 그럼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필요하나 안 필요하나? 필요하잖아. 무슨 용?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그렇죠? 여기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야.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도 기재되지만은 그렇죠?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도 따로 옆에 기재를 해요. 그런 걸 실무 문제로 물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공시부시에 들은 바가 없대 하면 안 돼. 그러세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도 한번 봐두는 거. 어차피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가 실무에 종사하면 건축물 대장 다 볼 줄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알아야 되잖아요. 그 공부 안 했는 게라도 알아야 되는 게야. 알겠어요? 그 실무하는 게 이게 참 어려워. 중개 실무하는 게 어디서 어떻게 내용이 시험 문제 티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알겠어요? 예측이. 알겠어요? 그래서 막 그동안 그나마 우리가 60점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이라서 그걸 믿고 이제 하는 데까지 해두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여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잖아. 그 지적 공부에는 건축물 대장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토지 대장과 뭐 임야 대장이 들어갈 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요. 토림 가는 거 알아요? 토림이 뭐예요? 잉태 때 알겠어요. 그 토림이지 뭐. 알겠어요. 뭐예요? 이건 알아요? 등록 전환. 원래 토지는 알았어요. 토지 대장에 등록하는 거예요. 토지에 관한 정보는. 그런데 임야만큼은 임야인 토지만큼은 임야 대장이라는 공부로 별도로 등록한다. 그런데 임야 대장에 등록된 임야인데 이것이 뭐다? 토지 대장에 등록된 임야가 있어. 그런 걸 토림이라 그런다.
그 토링크 때 토는 토지대장, 임야는 임야야. 그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야, 거기 토림이. 예?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야는 개발 가능성이 높다, 높다? 높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 이 말이. 그렇지. 그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등록하는 걸 등록 전환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런 걸 공시법에서 공부해가 다 실무에서 써봐야 되는 거야. 그 실무 출제하는 사람이 어떤 걸 끄집어 들여가 실무 문제를 구성할지 예측 불가능이에요. 그렇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출제위원들이 주로 뭐 공부해가 출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민법 전공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시법 몰라, 공법 몰라, 세법 몰라. 그렇죠. 그래서 못 내는 거지 뭐. 그렇죠. 근데 재수없이 5분에 고만 뭐, 법무사가 공인중개사 법령 실무 출제위원회에서 끼 들어와 본 거야. 그렇죠. 그래뿐만 이제 뭐다 등기 지식도 뭐다 실무 문제 설정 물을 수도 있는 기다. 그렇게 어렵게는 안 물어. 그렇죠. 그건 공시법 과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예측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과목을 100점 맞기는 그리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도 80점은 실현 가능한 점수야. 자, 그렇죠. 그래서 저 밑에 6번도 한번 봐봐요.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관한 사항도 확인해가 설명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를 띠가, 뭐를 발급받아가 건축물 대장이야. 이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가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해야 된다.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거래 규제, 이용 규제 사항까지도 확인해가 설명할 능력이 있었는데 없었는다? 있어야 된다. 그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볼 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런 게 실무 문제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이건 아주 초창기인데 7회 때인가 6회 때인가 실무 문제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 뭐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토지의 지목, 면적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옵니다. 나옵니다. 알겠어요. 토지의 소유자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아예 나오지를 않아. 알겠죠. 그런데 누군가의 이름은 적혀져 있어. 홍길동 하면서. 그 홍길동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 신청인의 이름이야. 알겠어요. 그걸 물은 기다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지목 면적은 기재가 돼 나와요. 나오는데 지목 면적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는 있지만은 원칙적으로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근거로 확인 설명하면 안 돼요. 대장을 통해서 조사 확인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뭐 지목과 면적,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기재된 지목과 면적 일치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불일치할 경우는 뭐를 기준으로? 토지 대장을 기준으로 조사 확인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래 되는 기다. 그렇죠. 그런 식이죠. 그래서 공법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법을 공부해야 거래 규제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7번도 한번 봐봐요. 그 권리를 모함에 따른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취득함에 따라, 취득. 그러면 이전함에 따라 뭐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하면 O가 X가 X. 그러면 이제 이전 조세는 설명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확인 설명할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무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설명 안 해도 돼. 그걸 고객이 물으면 그건 세무서 사무실 가서 물어보세요 하고 미라보면 돼요. 그 미루면 문 닫아야 되지. 그렇잖아. 그랬어요. 기본적인 거는 설명하고 좀 더 복잡한 거는 세무서한테 상담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안 그러면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자, 그 다음 뒷페이지로 갑니다. 244페이지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내용 이래 놨어. 알겠어요. 자, 입법 예고 내용 그런 건 취합부고 알겠어요. 밑에 21조에 확인 설명해 놨지. 근데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다만 10호에서 13호는 주택임대차의 중개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라고 돼 있죠? 그걸 줄다 끊어요. 그거 놓고 별표. 그 법조문에 네온 박스 안에
10호에서 몇 호? 13호까지는 주택임대차 중개할 경우에만 적용한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만 확인 설명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10번부터 13번까지. 봐, 1번부터 9번까지 돼 있잖아. 원래 9가지인데 4가지가 늘었다. 근데 4가지 늘은 거는 무슨 중개할 때만? 주택임대차 중개할 때만. 그렇죠? 이 전세 사기 때문에 신설된 거예요. 전세 사기 때문에. 그 10번부터 13번 한번 봐봐. 10번에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에 관한 사항 해놨어. 그렇죠? 그 다음에 11번에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해놨어. 그렇죠? 그 다음에 12번에 전입세대 확인세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그렇죠? 13번에 임대 보증금의 그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 그렇죠? 보증 설정하잖아.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 그런 걸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돼 있다. 무슨 거래를 중개할 때는 주택임대차 중개할 때는 5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거 작년에 신설된 기거든. 그렇죠? 작년 초에 신설된 건데 작년 시험에 안 나왔어. 그렇죠? 기억을 해도 그 10번부터 13번까지는 옆에다가 뭐 요렇게 사로 딱 표시해 놓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거 개정되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같이 개정이 됐어요. 그 부분이. 알겠어요? 같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밑에 양갈 5번 보면 다시 나옵니다.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1번에 뭐 확정 일자 부여기간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거 줄 거 놓고 2번에 두 번째 줄에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나 지방세에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시기 하는데 이거는 뭐 복잡하게 응용해서 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245페이지로 갑니다. 양갈로 6번에 확인 설명하는 방법 해놨는데, 확인 설명하는 방법. 아까 설명하고 할 때 하고를 동그라미 쳤잖아. 설명도 하고 뭐 근거 자료도 제시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봐봐요. 구두로만 설명하는 것은 의무 위반이 되고 또한 구두로 설명하지 않고 근거 자료만 제시하는 것도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적어놨잖아. 줄 것 없어요. 하고 하는 것만 기억하면 돼. 그렇어요. 그러면 이제 2번에 그 근거 자료라는 게 뭐냐라는 거지. 근거 자료라고 하는 게 각종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지적 공부도 들어갈 것이고 등기사항 증명서도 들어갈 것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도 들어갈 것이고 건축물 대장도 들어갈 것이고 알겠어요? 각종 확인할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는 각종 공부를 말하는 거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공부. 됐죠? 그 다음 알겠어요? 그 다음 됐고 뭐 밑에 표는 나중에 문제 풀 때 활용하면 되고 뒤로 갑니다. 246페이지에 3번에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있났지. 법조문을 봅시다. 25조 2항이라는데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앞 시간에 점검했던 1항에 따른 확인 설명을 위하여 뭐 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동그라미 치고 필요 없으면 말고죠. 필요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해놨어.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 이전하는 의뢰인 아닙니까? 이전 자책이잖아. 이전 자책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자 상태에 관한 자료 동그라미 칩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를 뭐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때 필요하다면 누구 쪽한테? 이전자 쪽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무슨 자료를 내라? 상태에 관한 자료를 내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 상태에 관한 자료가 어떤 긴지 여기 이제 시험 출제 실무 문제로 나와요. 법조문에는 그냥 상태에 관한 자료에 나왔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상태에 관한 자료. 다시 앞 페이지로 갑니다. 앞 페이지에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244페이지 봐봐요. 244페이지에 보면 그 법조문의 21조 시행령 21조인데 1번부터 13번까지 돼 있잖아. 거기에 자 봅니다. 5번, 6번, 7번 있지. 5번, 6번, 7번을 따로 동그라미를 딱 치나.
5번, 6번, 7번. 동그라미 딱 치고 옆에다가 적어요. 그것이 옆에다가 상태에 관한 자료라고 적으면 됩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 5번, 6번, 7번 상태에 관한 자료. 상태에 관한 자료. 자, 5번, 6번, 7번 한 눈으로 봐봐요. 수도가 어떻고 전기가 어떻고 각종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죠. 그리고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자, 이런 거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해가 설명하란 말이에요. 취득 의뢰인한테 설명하란 말이에요.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런 걸 확인부터 해야 설명할 거 아닙니까? 확인, 뭘 보고 확인하노? 공부에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와요. 공부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현장 답사를 하려고 갔는데 개조심시만 나오는 거야. 요런 것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현장 개조심시 안 나오더라도,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지. 그렇죠. 도배 상태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곰팡이 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 그 살아본 사람이 알지. 어쩌다가 한번 가본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나 없나? 없어요. 이런 5번, 6번, 7번 사항들은 누가 제일 정확하게 하는 거다? 사는 사람이. 그 사는 사람이 이전자라고 하라고.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이라고 보면 돼. 그 사람한테 자료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제출된 자료가 있겠지? 그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뭐 하면 된다?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 제출할 때 여러분들이 이전자라고 생각하고 그 집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제출 요구 받았어. 중개사로부터. 그럼 제출할 때 전화로 말로 합니까? 아니면 뭐다? 서면으로 작성해가 제출합니까? 도배 상태가 깨끗해요. 도배할 필요도 없어요. 알겠어요? 자, 우리 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하는 이 말만 있지. 그럼 요구받은 이전자가 뭐 구두로 설명해도 제출해도 된다. 서면으로 작성해가 제출해야 된다. 그런 아무런 말이 없어. 알겠어요? 아무런 말이 없어. 알겠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도록 하느냐 하면은 그걸 또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이 잘 몰라. 알겠어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협회가 그걸 이제 알아가지고 어떻게 이미 양식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중개 대상물에 관한 자료 제출 요청 조사서 하는 제목을 딱 달고 양식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양식을 누구한테 준다? 매도 의뢰인 임대인한테 줘가 거기에 성실히 체크해가지고 기재가 도장 찍든지 날인 서명하가 본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제출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 있겠지. 그걸 토대로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나중에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제출된 근거 자료를 첨부해가 같이 교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해. 그렇죠. 그래서 또 자질구리한 사고가 터지는 게 미련 사고들이 터지는 거야. 모든 게 법대로 하락하면 사고 잘 안 터집니다. 그런데 꼭 법대로 하는 게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해가 안 하다 보니까 내고만 뭐 나중에 법적 문제가 잘 터지는 거야. 그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요 말만 있지. 어떻게 요구하고 어떻게 제출하고 이거는 법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쨌든 상태에 관한 자료는 몇 번이다? 5번, 6번, 7번이야. 알겠어요? 5번, 6번, 7번 한번 봤어요. 봤으면은 자, 저 들어가 봅니다. 몇 페이지로 가느냐 하면은 알겠어요? 500대로 갑니다. 524페이지로 가봐요. 제가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법 규정하고 저 뒤에 조사 확인 실무하고 같은 주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24페이지 보면 뭔 서식이 나와. 제목이 뭐고? 오케이. 확인 설명서인데 1번 원 가는 거는 왔디네 삐리뿌리요. 원이잖아. 원이 있다는 건 투가 있다 없다? 있다. 넘겨봐봐요. 투 있어. 528페이지 있잖아. 투. 비주거형 건축물 돼 있지. 에? 3도 있어요. 3. 532페이지.
토지 있지? 그 다음에 또 535페이지에 가면 임목강업재단 공장재단 여기 있지. 5번은 없어요. 그럼 확인설명서 서식은 몇 종류로 돼 있다? 4종류로 돼 있어요. 알겠어요? 이거 실무 문제 잘 나와요. 서식 묻는 문제가. 알겠어요? 서식의 종류가 4종류로 돼 있는데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4종류로 구분해 놓은 거야.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개대상물의 종류가 주거용 건축물이냐 비주거용 건축물이냐 토지냐 임목감지나 공장재단이었느냐에 따라서 확인해가 설명할 내용이 같다 달라진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식도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원서식을 지금 보고 있죠. 524페이지에 보면은 그 유의사항 밑에 보니까 1번에가 개업공인중개사 무슨 확인사항? 유의사항 밑에 1번에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동그라미 그림마가 치나? 그러세요. 그림마 예쁘게 칠 것도 없어요. 그만 치나? 거기에 보니까 밑에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2번 권리관계, 3번 토지 이용 계획,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4번 입지 조건, 5번 관리에 관한 사항, 6번 비선호 시설, 7번 거래전 금액 등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여기 적어놨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자, 일단 이야기해놨어요. 지금은 설명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니까 2번 개업공인중개사 무슨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 제목을 동그라미 쳐라. 그리고 밑에 9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해놨어요. 그거 줄 거예요. 줄 거. 그 다음 10번에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해놨지? 줄 것든지 동그라미 치든지 표시해요. 거기 보니까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연료, 승강기, 배수 이런 게 있나 없나? 있죠? 그 다음 뒷페이지 봐봐요. 11번에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있지? 줄 거 놓고 그 다음에 12번에 환경 조건이 났지?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일조량, 소음, 진동 있지?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지금 이 확인 설명서 서식 원 서식의 내용을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에 9번, 10번, 11번, 12번을 적게 돼 있지? 거기 9번 빼고 10번, 11번, 12번이 아까 앞에서 봤던 5번, 6번, 7번 맞나? 맞지? 그렇지? 그런데 9번 있잖아.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요것도 9번 요것도 상태에 관한 자료의 범위에 들어가요. 요것도 상태에 관한 자료의 범위에 들어가. 그렇다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행위를 할 때 필요에 따라서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했잖아.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확인 설명서 원서식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란에 기재하는 것들, 세부 확인 사항란에 기재하는 것들이 바로 무슨 자료다? 상태에 관한 자료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실무적으로 강의합니다. 실무 강의합니다. 지금 확인 설명서 원서식에 보면은 구성이 1번이 기본 확인 사항 돼 있잖아. 2번이 세부 확인 사항 돼 있잖아. 자, 기본 확인 사항에 기재하는 것들은 잘 들어요. 그냥 듣기만 들어요.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직접 조사 확인해야 돼. 공부를 발급받아서 확인하든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든 누가 직접 스스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직접 확인해서 설명할 사항들이야. 그러면 세부 확인 사항란에 기재하는 것들 있잖아. 그것들은 잘 들어요. 전부 다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어. 9번, 10번, 11번, 12번은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잖아.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세부 확인 사항에 기재하는 것들은 실무상 잘 들어봐봐요. 표현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 확인하되 필요하다면 매도 의뢰인 임대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 사항.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세부 확인 사항이야. 세부 확인 사항이란 단어의 뜻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 확인하되 필요하다면은 매도 의뢰인 임대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해서 확인 설명할 수도 있는 사항. 그걸 무슨 사항? 세부 확인 사항. 실무 문제 이거 여러 번 나오시는. 작년에도 재작년에 나왔나? 확인 설명서의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세부 확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려봐라 하는 문제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세요. 어차피 실무에서 확인 설명서 서식을 작성할 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세요. 서식을 작성할 줄 아나 모르나를 묻는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냐? 기재할 사항이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냐 가려봐라. 그걸 물을 수 있고, 또 기재한다면은 어느 부분에 기재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 서식 작성 능력을 물어보는 실무 문제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자,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임차권 같은 거 권리관계를 확인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임차권은 등기된 임차권도 있고 뭐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도 있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럼 등기된 임차권을 설명한 게 있어. 어디에 기재하고,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을 설명한 게 있어. 그럼 어디에 기재하고, 그런 걸 묻는 거다 이 말이야. 그렇죠? 자, 기본 확인사항 부분 봐봐요. 기본 확인사항 부분에 보면 2번에 권리관계 적는란이 있나 없나? 있죠? 거기에 보면은 등기부 기재사항 해가지고 있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여기 돼 있지? 그러면 임차권인데 등기된 임차권을 설명했어. 등기된 임차권이니까 등기부 기재사항 아이가? 그럼 소유권이니까 소유권 외가?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기재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은 어디에 적노?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관계 적을 때가 있나 없나? 없잖아요. 너. 어디에 적는다? 세부 확인 사항란에 9번에 적는 거예요. 실제 권리 관계 미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기재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아, 에? 오케이? 그런 걸 실무 문제로 묻는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나중에 확인 설명서 작성과 관련된 문제는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알았어요? 일단은 상태에 관한 자료는 확인 설명서 서식 1을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란에 기재되는 항목들이다. 무슨 자료다? 상태에 관한 자료다. 그렇게 점검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자, 다시 앞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246페이지를 봐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알겠어요? 공부할 때 긴장하면 집중되는 것지만 보이지만 머리가 거의 안 돌아가요. 그렇죠? 자, 그래서 246페이지에 그 법조문 25조 2항은 방금 점검을 했고, 그랬어요. 자, 어디로 가느냐면 양가로 2번으로 내려가 봐요. 동그라미 1번에 제목이 임의성이라고 돼 있지. 그거 왜 적어놨느냐? 아까 필요한 경우 동그라미 쳤잖아. 그럼 필요 없으면 말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의성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지? 그럼 봐봐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매도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매도 의뢰인이 제출 안 해. 안 해. 그러면 설명 안 해도 되나? 그래도 설명해야 되나? 설명해야 되지. 그럼 누가 설명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 확인해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면 나중에 직접 조사 확인해가 설명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터졌어.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다 뒤집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상태에 관한 자료 제출을 매도 의뢰인 측에게 요구했는데 매도 의뢰인이 자료 제출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하는 사실도 아까 봤던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한다는다? 기재합니다. 기재하게 돼 있어. 어디에 기재하느냐? 528페이지 다시 봐봐요. 524페이지. 그 52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제목 밑에 보면 확인 설명 자료 칸이 있지.
거기에 보면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 가 허여 비어져 있잖아. 그 비어진 공란에 거기다 기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본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에게 요런 사항을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매도 의뢰인이 불응했습니다. 라고 뭐 기재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중개사 공부 처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야기하자면 지금 528페이지에 봤던 그 확인 설명서 원 서식 있잖아. 이 서식은 그렇게 기재를 일일이 다 해가지고 나중에 거래가 이루어지잖아. 중개가 완성되잖아. 그러면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교부해주겠지. 그때 이 확인 설명서도 같이 작성 교부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첨부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다시 앞으로 되돌아가서 246페이지에 임의성 밑에 2번에 자료요구 상대방 그런데 이미 공부했잖아. 누구한테 자료 제출 요구한다? 매도 의뢰인, 임대인 등에게 관대 권리를 이전하는 자입니까? 그렇죠? 그럼 3번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하는 무슨 자료? 상태에 관한 자료잖아. 상태에 관한 자료라 하는 거는 알았어요. 내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그 다음에 환경 조건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뭐 돼 있다? 서식화돼 있다. 이랬잖아. 그럼 이 교재를 쓴 사람은 뭘 한 개 빼묻어요? 뭘 빼묻노? 실제 권리관계, 미공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아까 9번이 봤잖아. 9번. 확인 설명서에 9번. 에? 그걸 빼묻잖아. 교재가. 세부 확인 사항란에는 요것 말고도 실제 권리관계, 미공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도 세부 사항란에 들어간다. 그것도 상태에 관한 자료로 집어넣어야 돼. 근데 빼묻어. 알겠어요? 빼묻어. 알겠어요? 책이 부실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죠? 528페이지로 다시 갑니다. 528이 아니고 4페이지죠. 자, 그런데 제가 왜 빼묻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527페이지를 봅니다. 527페이지 장글씨가 잔뜩 들어가 있지. 이 장글씨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그렇죠. 거기에 작성 일반 밑에 보면 세부 항목이라고 돼 있지. 세부 항목에 그래서요. 1번 확인 설명 자료 항목에 뭐다? 첫 번째 끝에부터 한번 읽어봐요.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란에는 매도 임대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와 몇 번 9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부터 몇 번 12번 환경 조건까지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 및 그 불응 여부를 적습니다. 해놨어. 그럼 결국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항목 9번부터 12번까지 항목이잖아. 그럼 9번부터 12번까지 항목을 묶으면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이잖아. 맞죠? 그 세부 확인 사항란에 기재되는 9번부터 12번까지가 다 자료 제출 요구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맞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46페이지로 되돌아가서 그 동그라미 3번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세 줄 적어놓은 부분은 조금 부실하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그 다음 4번 불응시 조치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임대인 등의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동그라미. 불응할 수도 있겠지 실무상으로. 불응한 경우는 그 불응한 사실을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등에게 뭐하고 설명하고 동그라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기재 동그라미. 그 기재 어디에 기재합니까? 그 아까 제일 앞부분에 허여 비어진 부분 있지. 알겠어요? 거기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제 이해됩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와 관련하여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각 서식마다 1, 2, 3, 4 서식마다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 기재란을 두고 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후수를 하겠다. 뒤에 500페이지 때 가서 후수를 하겠다.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라는 것은 확인 설명서 서식을 참고해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란에 기재할 9번부터 뭐 12번까지의 사항들이 다 상태에 관한 자료로서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이다. 그렇죠. 됐죠? 247페이지에 4번 소유자 등의 확인인데 법조문만 보면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인에게 무슨 증,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를 제시할 것을 뭐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그렇죠.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하도 이게 실무에서 뭐라 하느냐 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에 앉아가 주민등록증 가하십니까? 주있어 이렇게 하는데 네가 왜 내 주민등록증 달라카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가 뭐다?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백히 한 거예요. 알겠어요?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 없던 조문을 그냥 신설한 거야. 좀 오래됐습니다. 벌써. 25조에 2라고 되어 있잖아. 여러분들 법전 볼 때 25조에 2, 25조에 3, 뒤에 2, 3 이런 게 붙는 거는 원래는 법 만들 때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는데 뒤늦게 신설된 조문들이야. 끼워 넣다 뭐 이런 조문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를 안 하면 뒤에 조문이 다 숫자가 밀리버리거든. 끼워 넣으면. 그렇죠. 입법 기술이. 그 다음 247페이지에 02에 확인설명서 작성 등의 의무라고 돼 있지? 자, 25조 3항입니다. 법조문을 보고 또 정리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그거 줄 거예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그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제1항에 따른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 즉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서면으로 작성돼 있죠? 서면으로 작성 줄 것입니다. 서면으로 작성. 서면으로 작성. 그 서면의 이름이 뭐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하는 게야. 알겠습니까? 서면의 이름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인데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 밑에 1, 2, 3, 4 돼 있잖아. 그렇죠. 1, 2, 3, 4 돼 있잖아. 그렇죠. 서면으로 작성해서 다시 법좀 봅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 동그라미. 그럼 거래 당사자에게 가마 쌍방이가 일방이가? 쌍방이지. 알겠어요. 자, 봐봐요. 확인 설명은 일방한테만 하잖아. 취득하고자 어른에게. 확인 설명서 작성한 거는 교부할 때는 쌍방에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어요. 쌍방에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뭐 고기 끄떡끄떡거리지만 이 질문하면 또 뭐다? 이상하다. 자, 봐봐요. 매매 계약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는데 설명은 매수인한테만 했잖아. 그런데 설명한 내용을 기록해놓은 확인 설명서 서식은 교부할 때는 매도인한테도 줘. 그럼 매도인은 설명 들었나 안 들었나? 설명 듣지도 않았는데 설명한 내용을 기록해놓은 매도인이 받아가. 이상하나 안 이상하나? 설명 들은 사람은 내가 그런 식으로 설명 들었다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받아가는데 설명 듣지도 않은 매도인도 받아가요. 왜 그렇겠어요? 자기 물건에 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고러고러한 내용으로 설명했다라는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쌍방에게 교부입니다.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강의하는 거는 알겠어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티 나올지 몰라요. 1, 2, 3, 4, 5에 다 서류 종류들 적어놓고 다음 아래 서류들 중에 알겠어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서면을 모두 골라라. 일방에게 교부하는 서면, 쌍방에게 교부하는 서면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지난주에 봤던 14호, 15호 서식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 봤잖아. 네모 테두리 쳤는 거. 자,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쌍방에게 교부할까? 일방에게 교부할까? 일방에게 교부하는 거예요. 의뢰인한테만 교부하는 거잖아. 알겠어요? 중개 의뢰인한테만 교부하는 거잖아.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는 쌍방에게 교부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봐봐요. 나중에 하겠지만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정 설정 하나 안 하나? 하잖아. 공제에 가입하는 식으로 하잖아. 그러면 나중에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계약서 주면서 확인설명서 주면서 보정관계 정서 사본도 주거든. 공제 정서 사본도 주거든. 쌍방에게 주나 일방에게 주나? 쌍방에게 주나. 그런 게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를 다 모아가 한 문제로
아래 서류들 중에 네오박스 형태로 내는 거지. 박스 형태로. 거래당사 쌍방에게 교반한 서면을 모두 골라라. 이런 식이 된다.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미리 다 점검해 두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 한데 뭐 3년입니다. 3년 동안 우리 시행령을 보면 3년 동안 보관하도록 돼 있어. 그 3년 적어놓으면 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해라 해놨습니다. 알겠어요? 그 인자는 이제 원본이냐 사본이냐 이 갖고 장난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 알겠어요? 다만 확인 설명 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법이라면 안 외워도 돼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거 줄 거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줄 거네. 그러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됐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따로 이 보관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현재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문서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알겠습니까? 그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실거래가 신고도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확인설명서 서식 작성도 아까 그 봤던 서식 있지? 그 작성도 그 전자계약 시스템 속에서 작성이 일어나요. 그래 작성이 완료되고 나면은 전자문서센터 속에 뭐다? 자동 보관이 되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따로 보관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소리야. 알겠어요? 지금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만들어져 있지. 옛날에는 이런 말이 없었어. 알겠어요? 됐죠? 그럼 다음에 밑에 넓혀보기에가 확인설명서 서식이 몇 종류다? 4종류 해놨는데 1, 2, 3, 4죠? 1, 2, 3, 4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로가 중요해. 1은 주거용 건축물, 2는 뭐 비주거용 건축물, 3는 뭐 토지, 4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한꺼번에 동그라미 지나야 되죠. 옛날에 기출된 지문 하나 중개대상물이 임목인 경우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인 경우 중개 완성 시 작성 교반한 확인 설명서 서식은 모두 동일하다. 동일하잖아. 동일하잖아. 임목이든 광업재단이든 공장재단이든 확인 설명서 서식은 다 동일한 서식이잖아. 알겠어요? 기출된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런데 이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1, 2, 3, 4 서식 이제 자세히는 안 봤지만 지금 1, 2, 3, 4 서식이 구분되어 있다는 건 중개대상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잖아. 그러면 기재사항도 같다 다르다? 조금씩 다르겠지.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한 내용이 다르니까 기재사항이 다르겠지. 그래서 무슨 문제가 나왔느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1 서식에는 기재하는데 2 서식에는 기재하지 않는 사항을 모두 골라라. 1 서식 주거용 건축물이었을 때 작성하는 1 서식에는 기재되어 있는데 비주거용 건축물일 때 작성 경우나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기재하지 않는 사항이 있다 없다? 있다. 알겠어요? 무슨 뜻이지? 가장 대표적인 게 도배상투 아닙니까? 주거용 건축물일 때는 도배상투에 당연히 중요사항이라서 확인 설명서 기재한다는다 하는데 비주거용 건축물일 때는 도배상투에 확인 설명할 필요도 없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재사항도 아니라 그럼 골라내라라는 거죠. 일조, 소음, 진동. 아까 환경조건 하면서 있잖아. 비주거용 건축물일 때 기재한다는다. 안 해. 알겠어요? 안 해. 햇빛 잘 드나 안 드나 이 상업용 시설이 뭔 중요하노 이 말이지. 알겠어요? 무슨 소리야 있지? 그런 걸 출제하더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까지 내나 겁낼 필요 없어. 나중에 문제 예상 문제 풀이하면서 조금씩 기술 습득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럽니다. 지금 공부 안 했는데도 알잖아. 상업용 시설인데 도배 상태가 뭐 필요하노, 일조가 뭐 필요하노 알잖아. 봐봐. 근데 그걸 낼까 안 낼까를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점검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제가 아까 서식을 묻는 문제는 뭘 물어본다 그랬어? 이 서식에 기재되는 사항이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이냐, 그걸 첫째로 물어볼 것이고, 둘째는 기재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에 기재하느냐라는 거지. 어느 부분에. 알겠어요? 여기에 기재하느냐, 저기에 기재하느냐, 그걸 물어볼 거다. 셋째 또 물어봐야 돼. 셋째 뭐 기재한다면, 요 부분에 기재한다면 어떤 식으로 기재하느냐, 그것도 물어봐야 되나 안 물어봐야 되나?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 안 물어봐. 정확하게는 못 물어봐. 출제인이 지도 모르니까.
무슨 소리야? 자기가 뭐 작성을 해본 적이 있나? 뭐 몰라요. 알겠어요? 근데 원래 실무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야. 여러분들 서식 작성할 때 실무에서 펜대 들고 어렵구나 안 어렵구나? 볼펜 들고 어렵잖아. 왜 어려요? 그 어는 이유가 요걸 적어 넣긴 적어 내야 되는데 뭐다? 어디에 적어 내야 될지도 모르고 여 적어 넣으면 되는갑다 싶은데 어떻게 글을 표현해야 될지 아나 모르나? 모르니까 어렵잖아요. 그게 실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글을 표현하는지는 한번 창업회가 경험 몇 번만 하면 끝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매매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작성을 하잖아, 중개사들이. 특약사항란이라는 게 있지. 그걸 어떻게 잘 작성하는가 보면은 저 중개사가 실무 능력이 있나 없나 대만 판가름 갑니다. 그렇죠. 무슨 소리지? 특약사항란은 원래 비어져 있잖아. 거기에 특약으로 처리할 사항들을 적어 넣잖아. 적어 넣을 때 뭐 특약으로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적어 넣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능력 없는 거야. 또 적어 넣는데 뭐 표현을 또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 능력 없는 거야. 그거 딱 보면 대만 알아요. 그렇죠. 실무 경험이 많은지 안 많은지. 그렇죠. 됐죠? 자, 뒷페이지로 갑니다. 248페이지에 가면은 하세요. 부득 점검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했는데 양갈로 1번에 작성 의무자 해놔서, 자, 제목만 보고 설명하면 끝이라요. 작성 의무자 누굽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잖아. 소속 공인중개사도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어요. 작성할 수는 있으나 작성 의무는 없어요. 알겠어요. 그럼 됐고, 양갈로 2번 작성 시기 언제 작성한다?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아까 줄 거잖아. 그렇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공부 끝. 양가로 3번 법정서식 몇 가지가 있더라? 4가지가 있더라. 즉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해서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야.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그럼 끝. 그럼 양가로 4번에 서명 및 날인 의무일나서. 알겠어요. 요거는 요거 보고 공부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524페이지로 가요. 확인 설명서 서식에 보면은, 알겠어요. 원서식이지? 526페이지 봅니다. 526페이지 보면 제일 아랫부분에 봅니다. 아랫부분에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뭐 개업공인중개사 2칸이 있죠. 개업공인중개사 2칸이 있는 거는 공동중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 부분을 봐. 매도인 매수인은 거래당사자잖아. 오른쪽으로 쭉 가봐요. 가면 서명 또는 날인데 있지? 또는을 동그라미 쳤나. 거래당사자는 밑이 아니고 뭐다? 또는이에요. 알겠습니까? 서명을 하든지 날이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알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칸을 한번 봐봐요. 오른쪽으로 싹 가다 보면은 서명 및 날인데 있지? 및 동그라미 치고 그 밑에 칸에 소속공인중개사 칸이 있나 없나? 소속공인중개사 동그라미 딱 치고. 알겠어요? 서명 또는이가 밑이잖아.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을 작성할 때 서명 날인에 관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하되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있을 수도 있잖아. 있다면은 그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도 누구와 함께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 요리 된 게.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 안 했다 하더라도 소속공인중개사가 100% 다 수행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조건 서명 및 날인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안 하면, 자, 안 하면 과태료인지 뭔지는 답을 모아줘요. 근데 이걸 떠올리셔야 돼. 저 앞에서 우리가 이걸 공부했어요. 인장 등록 의무 공부했나 했나? 했잖아. 그 공부할 때 인장을 등록도 해야 되지만 등록된 인장을 중갱이에 뭐 해야 된다? 사용해야 될 의무도 있다 그랬단 말이지. 그러면 서명 및 날인 안 했잖아. 안 했으니까 사용 의무 위반이가 위반이가 위반 업무 정지야. 서명 및 날인 의무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3개월이. 3개월은 모르죠. 그냥 업무 정지. 그러세요.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도 함께 및 서명 및 날인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 안 했어. 누가 위반했노? 소속이. 그럼 뭐?
자격정지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됐고 다시 249페이지로 되돌아갑니다. 그럼 다 끝나버렸어. 알겠어요? 다 끝나버렸어. 그럼 한 페이지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응용을 조금 해볼까? 잠깐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사무소도 있고 뭐 분사무소도 있을 수 있다 했잖아 앞에서. 그럼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일어났어. 그래가 거래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분사무소에서 확인설명서 작성하겠지? 그래서 확인설명서에는 누가 서명 및 날인한다? 분사무소 공부했는 걸 떠올려봐봐. 책임자 하는 게 있잖아. 책임자가 등록된 인장으로 서명 및 날인하고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그자도 함께 서명 및 날인 요리 하면 되는 거예요. 주사무소라면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물론 등록된 인장으로. 알겠어요? 그렇게 응용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개업 공인중개사가 함께 공동 중개를 해가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면 아까 개업 공인중개사련이 두 칸이 있잖아. 두 칸에 다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네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동 중개했어. 칸이 부족하나 안 부족하나? 부족하면 우연. 별지 첨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별지 첨부. 알겠어요? 그 별지 첨부한 것도 확인 설명서의 일부다 일부 아니다. 일부기 때문에 간인 처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건 제가 실무를 해봤겠어 안 해봤겠어? 안 해봤지. 자, 527페이지 봐봐요. 저는 중개 뭐예요? 아마 527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봐봐. 제일 위에 작성 일반 있지? 거기에 2번 한번 읽어봐요. 세부 항목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작성란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해당 난에는 별지 참고라고 적습니다. 이런다. 맞죠? 그럼 별지가 첨부됐나 안 됐나? 됐잖아. 그럼 그 별지도 확인 설명서의 일부니까 실무적으로 무슨 처리하면 된다? 간인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뭐 제가 실무 경험이 있나? 알지? 그래서 중개사 강의하는 생 개업하면 다 망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망하는데 이제 한 1, 2년 굴러면 잘하겠지. 알겠어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론과 실무는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이론대로 공부하고 시험 치는 거지 뭐 실무대로 안 나오고. 그 저도 자격증 12회 때 땄지만은 써먹는다 못 씁니다. 지금은 써볼 생각도 없고 써볼 필요도 없는데 나중에 이제 70이 넘어가면 뭐 호구지책으로 그냥 써보는 거지 뭐. 알겠어요? 그리고 사무실 유지비만 나오면 뭐 그냥 뭐 놀이터 삼아서 하는 거잖아. 알겠어요? 놀이방이지 뭐 사실상. 원래 옛날에 복덕방 가는 게 놀이방 아닙니까? 알겠어요? 모이가 바둑 뜨고 장기 뜨고 알겠어요? 심하면 고스톱 치고 그런 건데. 알겠어요? 여러분들 옛날 사진 다 둘러봐봐요. 복덕방 옆에는 항상 뭐가 붙어 있다? 이발소가 붙어 있어요. 그것도 이발소 옆에는 또 뭐가 붙어 있다? 꼭 보면 옛날에는 싸전이라 그랬거든. 연탄하고 쌀 파는 가게. 그 세 업종이 늘 붙어 댕겨요. 제일 시간이 많이 남는 직종이거든. 그러니까 손님 없으면 서희 모여가 그 양보다 바둑 두고 이러는 기다. 그렇지. 그런 게. 자, 그 다음 249페이지에 2번에 교부 및 보존에 하는데 양갈 1번에 제목이 뭐라 돼 있노? 쌍방교부. 아까 설명 다 했죠? 거래당사자에게 교부 끝. 알겠어요. D페이지 보존 가는데 뭐 몇 년간 보존 3년간 보존한다. 원본을 보관하든지 사본을 보관하든지 뭐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든지 그것 갖고는 지금 장난칠 단계가 아니야. 옛날에는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원본 보존에도 관계없고 사본 보존에도 관계없고 전자문서에도 보존에도 관계없는데 중요한 거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소리 알겠습니까? 그거는 알아두시라. 그 다음 3번에 위반에 따른 책임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위반 시의 제재 업무 정지도 있고 500만 원 과태료,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다 설명 다 된 거예요. 자 봐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하다가 잘못 설명했어. 그리고 취득 의뢰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어. 그럼 손해배상 책임 져야 되나 안 져야 되나? 져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럼 확인 설명할 때 성실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다해서 설명해야 되잖아. 그럼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위반해서 설명한 것이 과실에 의한 설명인 거야. 주요 의무 위반이니까.
그럼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져야 된다. 그 소리잖아. 그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민사책임과는 별개로 행정처분 대상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처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업무정지, 자격정지 이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알겠습니까? 그거 다 내용별로 분류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자, 251페이지의 확인 설명과 관련된 판례들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하나씩 점검합시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종계 완성 시에 작성하게 되어 있는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를 점검해 봅시다.